CU쌤의 수학 개념 사전.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요 내용 그대로 나중에 고등 수학에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잘 공부해 두시면 고등 수학에서 경우의 수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실 수도 있어요. 가봅시다.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죠.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따라해서 2 곱하기 1 이렇게 되더라. 자, 요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밑에 예제 문제를 바로 풀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이 5명이 있을 때 다음을 구하래요. 5명을 일렬로 세우는 수, 한 줄로 쭉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렬로 5명을 한 줄로 세울 거기 때문에 자리를 선생님이 이렇게 마련해 봤습니다. 일렬로 이렇게 쭉 세울 거예요. 그럼 내가 순차적으로 한번 사람들을 세워볼게요. 첫 번째 자리. 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지금 후보가 5명이 있죠? 올 수 있는, 이 첫 번째 자리에 한 명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A, B, C, D 이 5명 중에 한 명 골라서 세우면 되니까 5가지가 있는 셈이에요. 그지? 그럼 한 명이 빠졌어요. 한 명 빠지고 몇 명이 남았어요? 4명이 남은 상태예요. 그럼 4명 중에서 이 두 번째 자리에 한 명을 세울 거예요. 한 명을 세울 거야. 그럼 그때 경우의 수 후보가 4명이잖아요. 그럼 4명 중에서 한 명을 세우는 거니까 아하,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될 수 있구나. 또 B가 한 명 빠졌다 칩시다잉. 그럼 3명이 남았어요, 이번엔. 그 3명 중에서 요 세 번째 자리에 설 수 있는 경우의 수,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 3명 중에서 한 명을 세우면 되니까 후보는 3명이고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겠어요? 3가지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C를 세웠다 치면은 2명이 남았어요. 이 2명 중에서 네 번째 자리에 설 수 있는, 세우게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후보가 2명이잖아요. 2명 중에 한 명을 세우면 되니까 경우의 수는 2명 이렇게 2라고 하시면 되죠. 또 한 명 빠졌어요. 그러면 한 명밖에 안 남았잖아. 그 한 명을 마지막에 한 명을 세울 수 있는 경우 수. 후보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 지난 시간에 연달아 곱해주는 고배 법칙 설명을 하면서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취급을 해서 곱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얘도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취급하셔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 4, 20, 3, 2, 6, 6, 2, 12, 120까지. 12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걸로 공식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명인지 모르죠. N명을 일렬로 쭉, 이 N명을 일렬로 쭉 남는 사람 없이 쫙 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가지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그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여기에 세운 한 명을 빼고 그럼 N명에서 한 명 빼면 몇 명 남아? N 빼기 1명이 남겠죠. 이 N 빼기 1명 중에서 한 명을 세우는 거니까 후보가 N 빼기 1명이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N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리는 여기 두 자리에 세운 사람 2명이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후보가 몇 명이에요? N 빼기 3명 이렇게 되겠, N 빼기 3명, N 빼기 2명인데, N 빼기 2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자리에 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지금 여기 세 자리에 선 세 사람을 빼야 되잖아요. N명에서 전체에서 빼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미 사람을 세웠으니까. 그럼 이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N 빼기 4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1까지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되겠지.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다 곱해주시면 되더라. 공식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상황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자리를 2명을 뽑아서 세울 거니까 자리를 만들자. 그럼 첫 번째 요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후보가 5명이잖아요. 그럼 5명 중에 한 명을 세우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5가지. 5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번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미 5명 중에 1명이 여기 세워서 빠졌으니까 몇 명이 남아요? 4명이 남아있죠. 그 4명 후보 4명 중에서 1명을 여기 채우면 돼요.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4명 중에서 1명 세우는 거니까 4가지 이렇게 되겠지. 자리 2개밖에 없으니까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지금 세운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취급하셔서 곱하기. 그래서 5, 4, 20 이렇게 되더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번 결과는 20 해주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 볼게요. 5명을 일렬로 세울 거랍니다.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하나, 둘, 셋, 넷, 5. 근데 이 A라는 친구가 맨 앞에 세울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 A라는 친구를 이미 여기 세웠으니까 이 남은 후보 4명 가지고 일렬로 세우시면 돼요. 그럼 4명 중에서 이 두 번째 자리에 서게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후보가 4명이니까 4가지. 그 다음에 또 1명 빠졌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3명 남았죠. 그 3명 중에서 여기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또 1명 빠졌으니까 2명 남았죠. 그 2명 중에서 여기에 설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1명 남았죠. 1명 여기 설 수 있는 경우의 수 딱 1가지. 그래서 4, 3, 2, 1. 요렇게 곱해주시면 얼마가 되느냐. 3, 2, 6, 4, 6, 24. 경우의 수는 24가지가 되더라. 2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B를 맨 앞에, C를 맨 뒤에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 일단 5명을 일렬로 세운다라고 했으니까 5명 일렬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B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B를 무조건 맨 앞에 세울 거고요. C를 무조건 맨 뒤에 세워요. 이미 얘네들을 세워놓고 그럼 가운데 이 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채우자. 지금 후보 B, C 빼고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죠. 그 3명 중에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3가지. 그러니까 여기 1명 세웠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2명이 남았죠. 그 2명 중에서 여기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몇 명 남았어요? 1명 세웠지. 1명 중에서 여기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 1가지. 그래서 얘네들만 동시에 일어난 사건 취급하셔서 곱해주시면 얼마? 3, 2,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6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